로스앤젤레스의 아침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으나 오늘 이 도시는 분명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시간 오전 10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브래들리 터미널의 자동문이 열리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인물은 선수나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의 대리인이며 왜 이 도시에 방문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선수 영입 발표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바로 프리미어 리그 최정상 미드필더의 에이전트 케빈 더 브라너의 공식 대리인 파트릭 더 코스터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곧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LAFC 위킹메이커 프로젝트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LAFC 구단주 베넨 로젠탈이 그에게 최고의 파트너를 붙여주겠다고 공언했던 말이 오늘 공항에서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코스터가 LA행을 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브라너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 축구계에서는 이미 거절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동이 아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돈이 아닌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공항에서 쏟아지는 질문들, 사우디 제안은 사실인가? LA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는가? 더 코스터는 차에 오르기 직전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연봉이 아니라 다시 심장이 뛰는 축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주어가 누구인지 축구 팬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더 브라너가 커리어 내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유형의 공격수, 공간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읽으며 패스를 위로 바꾸는 선수 말입니다. 두 사람의 연결은 전술적 궁합을 넘어 축구 간의 공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이적 시장의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어는 즉각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더 브라너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선수입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완벽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석에서 지속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FS를 100% 골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언급해 왔습니다. LA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단순한 스타 이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 이동이며 과거에는 자본이 선수를 영입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선수가 선수를 영입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확보할 수 없는 공통된 축구 철학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함께 LA에서 축구가 융합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더 브라너가 수비 라인을 가르는 패스를 전달하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침투를 시작하며 반대편 공간이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장면은 셀러리 캡이 적용되는 리그에서도 실현하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의 반응은 냉혹하며 프리미어 리그 팬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라면 욕설을 퍼부었을 상황이지만 LA와 손흥민 선수라는 조합에는 패배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서 있던 리그가 이제는 꿈의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 되었다는 자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탈 이후 리그 전체가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흐름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인물은 베넨 로젠탈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인물입니다. 구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더 코스터와의 미팅을 위해 헬기 이동과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캡틴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축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미국 자본의 실행력과 손흥민 선수의 신뢰 자산이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과거 펠레, 베컴, 메시와 같은 선수들도 말년에 미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전성기의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를 해냈습니다. 그는 연봉이 아닌 방향성으로 사람들을 설득했고 트로피가 아닌 태도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LA는 단순한 MLS 구단이 아닙니다. 세계 축구의 실험실이며 그 실험의 중심에는 한국인 캡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보며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선수의 브랜드를 넘어 한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곧 LA에서 손흥민과 더 브라이너가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적 성공을 넘어 축구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냉정한 숫자와 영향력, 그리고 시장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최근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 임원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문화적, 경제적 주도권이 한국으로 이동했음을 일본 내부 인사의 입을 통해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후 재팬과 일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분노, 허탈, 체념이 뒤섞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자국의 영웅을 두고 한국 선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손흥민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공존했습니다. 분노에서 체념, 그리고 자국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는 단계로 일본 여론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 비교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지역적 한계를 갖는 반면 축구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전역을 관통하는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오타니, 쇼헤이가 일본과 북미 시장의 강점을 지니는 반면 손흥민은 단일 인물로서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선택은 냉정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여파는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 세계 축구 판도를 뒤흔들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프리미어 리그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모하메드 살라의 수석 에이전트 라미 아바스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라미 아바스가 손흥민과 접촉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글로벌 영향력과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으로 축구계의 새로운 지형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가 중동에서 제안받았던 막대한 계약 조건을 거절하고 이곳으로 이적한 결정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현대 축구 시장에서 그는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선택은 축구 이적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전문가들조차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리그 우승과 트로피를 기준으로 선수들의 이적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함께 뛰고 싶은 동료들을 중심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빈 더 브라너 선수 역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로스앤젤레스는 세계 축구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의 수뇌부는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타 선수 한 명을 영입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를 확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설적인 선수들이 말년에 미국 무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현재 전성기의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같은 팀을 선택하는 현상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축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도요타와 소니는 자국 스타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더 이상 국적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과 시장 파급력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선수의 이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큰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문화가 더 넓은 시장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냉정한 시장 분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느끼는 상실감은 단순한 스포츠 팬심의 붕괴를 넘어 문화적 주도권의 이동을 체감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단순한 미국 내 축구 도시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함께 뛰고 싶어하는 글로벌 축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지난 10년간 쌓아온 실력과 인격, 그리고 글로벌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축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축구의 중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답은 이미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 아래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미국 축구계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이적설이 아닙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해를 앞두고 미국 MLS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어를 정복하고 로마의 황제로 불렸던 파울로 디발라. 그가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불태울 파트너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LAFC가 디발라 영입 전에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타전했습니다. 도대체 디발라는 왜 조국의 영웅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를 뿌리치고 손흥민이 있는 LA를 선택하려는 걸까요? 그 뒤에는 눈물겨운 친한파 스토리와 손흥민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 웅장해지는 오늘 소식,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2025년 12월 22일. LAFC 구단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입으로 이미 미국 서부를 평정한 LAFC가 이번엔 MLS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타겟은 바로 보석 파울로 디발라. 이번 시즌을 끝으로 AS 로마와 계약이 만료되는 그를 잡기 위해 아르헨티나 명문 보카 주니어스는 물론이고 메시와 수아레스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까지 참전했습니다. 사실상 메시의 마이애미 vs 손흥민의 LAFC라는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 건데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처음에 마이애미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의 메시라는 존재감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디발라의 에이전트가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목격담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무릎을 치실 겁니다. 디발라가 마이애미 가면 메시랑 동선 겹쳐서 망한다. 맞습니다. 디발라와 메시는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서 국대에서도 공존이 어려웠습니다. 마이애미에 가면 디발라는 그저 메시의 백업이나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LAFC는 다릅니다. 이곳엔 공간의 지배자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털어주면 그 틈을 타 디발라가 킬패스를 찌르거나 중거리 슛을 꽂아 넣는 그림. 이건 그야말로 악마의 재능과 신의 득점력이 만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현지 분석가들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부족했던 건 창의적인 패스 한 방이었다. 디발라가 온다면 손흥민은 시즌 30골도 우습게 넣을 것이다. 디발라 본인도 이 매력적인 제안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디발라가 LA행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가 축구계에서 소문난 친한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떨던 시절. 디발라는 자신의 SNS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마스크를 쓴 사진을 올려 한국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보내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가장 힘든 시기에 인증샷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팬이 보내준 과자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세우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미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디발라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팬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다. 소니 선이와 함께 뛴다면 매일 한국 팬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은 나에게 큰 동기부여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시즌 개막전, LA의 맑은 하늘 아래. 왼쪽에는 득점왕 드니 부앙가, 중앙에는 테크니션 파울로 디발라.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마무리하는 최전방의 캡틴 손흥민. 이른바 손디부 라인의 탄생입니다. 이건 MLS 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도 4강은 갈 수 있는 스쿼드입니다. LAFC 구단주가 셀러리캡 연봉 상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벌금 낼 돈은 충분하다며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LA 현지 한인 사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손흥민 보러 갔다가 디발라까지 본다고? 티켓값이 100만 원이라도 간다. 이제 LA가 진짜 축구 도시다라며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말년에 편하게 돈이나 벌러 가는 곳이 미국이라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그곳은 여전히 치열하고 뜨거우며 승리를 향한 집념이 불타는 곳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또 다른 월드클래스, 디발라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메시의 그늘이 아닌 손흥민의 파트너가 되기를 선택한 천재 공격수 디발라. 과연 2026년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낼 합작골은 몇 골이나 될까요? 벌써부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발라와 손흥민의 조합 찬성하신다면 댓글로 무조건 우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